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경기 변동 쪽은 이제 시장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시면 112쪽이죠. 그래서 제3장이 경기 변동론인데 제1절 보니까 이제 경기 변동의 개념이죠. 자,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 경제 활동이 상승과 하강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 변동이 순환적 변동, 장기적 변동, 그다음에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중 주택 관찰 대상은 순환적 변동이므로 경기 변동 그러면 이제 보통 순환적 변동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럴 때 제2절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거기다 일단 여러분 별을 하나 하고요. 하고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 그러면 어쩌다 뭐 시험에 좀 내는데 방금 우리가 개요 읽으면서 뭐 사실 거의 이야기를 해버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는 순환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 기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순환적 변동이에요. 순환적 변동이다. 그래서 이 순환적 변동이라는 건 뭐냐? 경기라는 게 늘 돌고 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황하고 불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비순환적 변동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비순환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해요. 다른 형태의 이 경기 변동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뭐 어쩌다 시험에 나오죠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거예요. 무작위. 다른 말로는 이제 비주기적 변동이다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시험에 낸 적도 있어요. 불규칙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기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적 변동을 다른 말로는 이제 이 추세 변동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죠.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 이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뭐냐? 계절에 따라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추운 날은 당연히 우리가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될까요? 이 따뜻한 걸 마셔야 될까요? 따뜻한 거. 그래서 근데 밖에서 우리가 밖에서 일을 보고 있다. 그러면 추우니까 뭐 어묵이나 오뎅 같은 걸 먹고 싶어 하겠지. 설마 시원한 걸 먹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이런 거 나왔어요. 얘가 시험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대학가 원룸은 방학 때는 굉장히 호경기일까요? 비수기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방학 동안은 아이들이 돈 아끼려고 싹 다 집에 내려가 버리니까 그죠? 비수기다. 그다음에 겨울철 건설공사는 겨울공사죠. 요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썩 좋진 않아요. 겨울철 건설공사가 나쁜 이유는 뭐냐? 시멘트 때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하고 골재를 섞은 거죠. 시멘트랑 모래랑 이제 자갈 이런 걸 섞은 건데 섞을 때 뭘로 비비는 거죠? 물로 비비잖아요, 물.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문제가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얼면은 부피가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항아리가 깨지듯이. 그래서 시멘트가 금이 가요, 금이. 클랙이 생겨서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굉장히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겨울공사 안 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그래도 겨울공사를 많이 하죠. 이유는 얼지 않는 동파방지제라는 화학약품이 있어요, 있기는. 아니면 뭐 급결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써봐야 안 쓰고 날씨 좋을 때 한 것보다는 못해요. 겨울엔 뭐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공사 일정을 따뜻할 때로 잡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거는 이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화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런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규제 정책이 발표된다라면은 거래가 안 될 것이고 전쟁이나 지진 요즘 지진 많대요.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대량 파괴되니까 놔둬야 될까요? 막 복구 좀 해야 될까요? 복구. 그러면 건설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언제 뭐 예상한 적이 없으니까 주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규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자기 억지로 하는 것 만들 작자 할 위자 인간이 억지로 의도했다고요? 의도한 적이 없다고요. 의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 장기적 변동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대략 50에서 60년 또는 약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단히 긴 주기의 변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따 뭐 콘트라티브 파동이라는 것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있더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직 뭐 공부하신 부분은 아니죠. 감정평가에서 할 텐데 어떤 지역이 새로이 신개발되거나 재개발되면 이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맨 땅이었는데 새로 개발한다 당연히 올라가죠. 신도시 또는 이제 재개발하는 도시. 그러다가 일정 기간은 땅값이 유지되다가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떨어져요. 그러다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바닥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걸 인근 지역의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를 성장기라고 나중에 할 거고 숙기라고 할 것이고 쇠퇴기 그 다음에 천이기 그 다음에 악화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략 여기 이제 걸리는 기간이 한 80에서 1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굉장히 짧다고요, 장기적이라고요. 장기적이다.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거기 이제 순환적 변동이죠. 그래서 바로 이번에 순환적 변동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 국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랬죠. 이와 같이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상승과 하락 또는 확장과 수축 중 2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장기적 변동이죠. 추세 변동인데 이 장기적 변동이란 통상적으로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일반 경제가 나아가는 전반적 방향을 의미한다. 이번에 부동산 부문에서 장기적 변동 현상은 어떤 지역이 새로이 개발되거나 신개발이네요. 기존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신개발 또는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다음에 3번은 계절적 변동인데 1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을 계절적 변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름철 청량음료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 방학 또는 대학가의 공실이 많은 현상 등이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무작위적 변동이죠.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해 나타나는 비주기적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나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럴 때 이제 그 일반 경기에 대한 용어는 그 앞에 이제 순환적 변동에 나와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용어는 쉽습니다. 용어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경기라는 게 이렇게 이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가 가장 좋을 때가 정점, 그다음에 경기가 가장 나쁠 때를 저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정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이제 진동하는 건데 우리가 자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상향시장이라 그러고요. 찍고 물러나는 거를 후퇴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것 하향시장이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시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 꼭지를 향해 가는 것 그러면 상향시장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꼭지 찍고 물러나는 것 그러면 후퇴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기를 후퇴, 하향,
회복, 상향 이렇게 이제 4개 국면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2개로 쪼개보기도 한다. 예컨대 경기가 정점에서 저점까지 쭉 나빠지더라. 그걸 보통은 뭐라 그러느냐. 경기가 점점 작아지고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축 국면이다. 그다음에 경기가 저점에서 정점까지 쭉 좋아지더라. 이런 걸 경기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죠. 확장 국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5회 때는 이걸 또 독특하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죠. 수축 국면을 뭐라고 했느냐? 위축 국면이다. 위축. 그 다음에 확장 국면을 뭐라고 했느냐? 팽창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경기를 보통 설명하는데, 자, 여기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냐? 이런 걸 주기라고 하죠. 주기.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 그런 이야기고, 경기가 운행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데, 진동하는 폭, 움직이는 폭이 뭐냐? 이런 걸 진폭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용어의 전부죠. 그래서 거기 방금 이야기해 버렸는데요. 뭐 그림에 보니까 있죠. 110 있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 위에 보니까 순환 변동은 상향이나 후퇴, 하향, 회복 순환이 국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랬고, 이와 같이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상승과 하락 또는 확장과 수축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자 113쪽에 제3절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인데 2번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협의 부동산 경기를 한다 그랬고요. 광역 부동산 경기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포함하고 최강의 부동산 경기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한다 그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이야기를 더 드려볼까요? 뭐 일단 지금 초반이니까 그러죠. 초반이니까 좀 더 한번 해보죠. 여기. 그러고 이제 부동산 경기로 가죠. 바로 외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경기라는 게요.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순환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순환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호황이었다가 불황으로 가기도 하고 또 불황이었다가 호황으로 가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뭐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호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건데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를 보통 호황이라 그래요. 불황이라는 건 뭐냐? 반대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걸 보통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어떤 의미에서는 꽤 중요해요. 투자가 증가하면 공장을 많이 지으면 고용이 증가하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물건 좀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니까 그 돈 가지고 재투자할 것이다. 그럼 또 늘어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경기가 흥청망청 잘 돌아가는 걸 우리가 선한순환이다, 선순환이라 해요. 악순환의 반대인데.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기라는 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과잉 투자가 돼요. 과잉 투자. 근데 뭐 삼성이나 LG가 이러지는 않겠죠. 야, 우리 뭐 어차피 만드는 핸드폰 다 똑같고 설비도 같은 거 아니냐? 뭐 디자인만 좀 다르지. 뭐 기술도 다를 거 있냐? 뭐 다 똑같지. 지금은 다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뭐. 모양만 다르지. 소프트웨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뭐 투자를 다 할 거 있냐? 공장 그냥 다 줄여버리고 한 개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나눠서 그냥 뭐 가져가면 안 될까? 디자인 바꿔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막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훨씬 심하죠. 우리보다. 그래서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투자가 되면 과잉 재고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과잉 재고가 되면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투자를 좀 줄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호황이 극에 달하면 이제 결국 불황으로 가는 거예요. 정점을 찍으면. 그러면 이제 투자가 감소하면 고용도 줄죠. 그다음에 소득이 줄고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뭐 물건 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 계속 감소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재고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죽겠다. 그러면은 계속 투자를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건 부득이하게 호황과 불황을 순환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라고 본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달이라는 게 한 달을 주기로 처음에는 보름달이었다가 그 다음에 화현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상현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호경기였다가 불경기로 가고 불경기였다가 호경기로 가고 왔다 갔다 한다.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느냐? 주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한다면, 자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리냐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예컨대 20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를 4개로 보통 쪼개서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4개. 그래서 후퇴, 하향, 회복, 상향 4개. 이걸 4로 나눠보면 각각을 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이 바닥에서 너무나 괴롭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만 버티면 된단 말이냐? 5년. 그러면 아주 좋아지는 거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굉장히 불안할까요? 덜 불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주기에 대한 예상을 한다. 주기. 그래서 일반 경기에서는요, 가장 짧게 봤던 분이 키친이라는 학자인데 대략 한 40개월 내외를 보죠. 횟수로는 3, 4년. 왜 3, 4년으로 보느냐? 이 사람은 이제 재고 조정으로 봤거든요. 경기를. 그러니까 재고 조정은 좀 빠르게 되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굴라라는 분인데, 주굴라는 대략 8에서 10년 정도로 보죠. 왜 그렇게 봤느냐? 이 사람은 이제 설비 투자의 과부적으로 봤죠. 그래서 이 주굴라 파동이 일반 경기에서는 가장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걸 주된 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이저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경기 하면 대부분은 주굴라 파동이에요. 한 10년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쿠츠네츠라든가 이제 콘트라티에프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한 20년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트라티에프는 대략 한 50에서 6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이 사람은 인구 증감률 가지고 경기를 분석하고, 콘트라티에프는 이제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경기라는 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대략 새로운 기술은 50년에 한 번씩 나와요. 나중에 뭐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을 때 한번 설명할게요. 그걸 이제 기술사라고, 기술의 역사인데, 우리의 그 산업 발전 역사를 보면 대략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여기서 기억할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뭐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일반 경기가 아니죠. 부동산 경기인데,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연구가 됐느냐?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하는데, 뭘 가지고 연구하느냐? 건축순환. 그래서 건축순환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단 말이냐? 건축이 왕성하게 늘었다가 줄었다 다시 늘 때까지를 보니까 대략 17, 18년 걸리더라. 그 이야기는 우리 이 부동산 경기가 아까 일반 경기의 주굴라 파동보다는 주기가 짧다고요, 2배 정도 길다고요? 예,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약 주기가 2배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횟수 기억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혹시라도 너무나 아쉬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글자 수는 한번 세보고 가세요. 얘는 2글자, 얘는 3글자, 얘는 4글자, 얘는 6글자인데 이름이 길수록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횟수 기억할 필요 없다. 이해하신 거죠? 기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강, 보충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그 113쪽입니다. 제3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인데, 2번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협의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 광해 부동산 경기에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포함하고, 최광해 부동산 경기에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요거는 좀 우리가 신경 써서 기억할 필요는 있는데, 이걸 부동산 경기를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일단 건축 경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 경기다. 그 중에서도 주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걸 협의라 합니다. 조금 넓게 광의로 가면은 이 협의의 부동산 경기에다가 더하기 상가나 공장의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이야기하고요. 최광의 가장 넓게 가면 요거는 여기 광해 부동산 경기에다가 더하기 토지 경기까지를 더합니다. 토지. 그러니까 최광해는 정말 넓긴 넓네요. 아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 했는데 최광해는 건축에다 땅까지 더했으니까 굉장히 넓은 거 맞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별 이야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그러면요, 협의의 협의, 주택 경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네, 나쁘네,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주로 뭘 이야기한다고요? 주택 경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편하죠. 그래서 거기 제4절 04번에 경기변동 측정 지표를 했는데, 현재 경기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걸 이제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쩌다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측정 지표는 여기에는 중심 지표라는 게 있어요. 중심 지표. 그래서 중심 지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중심 지표. 수요나 공급에 관련되는 지표인데, 공급에 관련되는 지표가 건축량이고, 수요에 관련되는 지표가 거래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가격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가격 변동.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지표는 미 분양 재고가 증가냐 감소냐, 그 다음에 공실이나 공가는 증가냐 감소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은 어떠냐, 그 다음에 임대료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전세값은 어떠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금융 상태는 돈 좀 빌려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타 참고하는 건데, 뭐 외울 필요 다는 없고요. 자, 일단 느껴보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도 뭐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 어떤 지역에 여러분 막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많이 합니다. 공급. 그런데 싹 다 거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없다고요, 많다고요? 많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경기예요, 호경기예요? 호황. 네. 그런데 건축은 여전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조금 안 되려고 그래요? 수요가 약간 줄어요. 그러면 계속 좋은 거예요? 꼭지 찍고 물러난 거예요. 뭐 물러난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후퇴. 그러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만들어 건축을 안 해요. 거래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찬바람이 썰렁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후퇴예요, 불황이에요? 네, 불황, 하향. 네. 그 다음에 아무도 건축을 안 하는데
아주 값이 싼 급매물부터 조금씩 소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기라는 것도 본질은 수요 공급의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뭐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요 또는 공급이 넘친다. 그럼 당연히 경기가 좋은 것이고 수요 또는 공급이 없다 그럴 때는 당연히 경기가 나쁜 것이다. 그걸 굳이 부동산에서는 건축량이나 거래량으로 설명할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이름을 좀 바꿔 설명할 뿐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중심지표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 건축량은요,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고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완공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완공량.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법 공부하시니까 뭐 어차피 다 알게 돼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자치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지금. 예,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허가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착공 신고하는 거예요? 착공계획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세종시에다가. 그래서 신고하고 1년 안에 공사해야 돼요. 아니면 재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공. 완공되면 뭐 내 건데 뭐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준공공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은 다 알아요, 몇 개인지. 자기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급지표는 굉장히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편이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걸 선행지표라고 해요. 선행지표. 요거를 동행지표, 요거를 후행지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특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선행지표하고 동행지표. 그런데 강의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또 이거를 혼자서 후행지표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웬만한 건 다 이해하는데, 예컨대 2017년 1월에 허가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건 뭔 말이냐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2017년 7월이나 8월에 건축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건축할 거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라 그랬으니까 미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 거다, 이 지표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가 앞서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후행지표요, 선행지표요? 네,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지 이거를 또 허가량이 뭐죠? 그랬더니 후행!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서로 민망해가지고 얼굴을 못 보고 대답하시는 분을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해본 건데 뭐 별로 안 웃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주로 주택 거래량이에요. 주택.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은요, 요거 시험에서 좀 나오는데 이런 거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일반적으로 호경기일 때가 많습니다. 또 호경기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옳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다, 그건 안 돼요. 이건 틀린 이야기인데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낫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불경기일 때도 있어요. 불경기일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억지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부동산 투기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집값,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요.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 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이 비싸면 건축업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건축을 안 합니다. 생산요소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럼 당연히 건축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갔지만 아무도 건축을 안 하면 이걸 호경기라 그러면 안 되고 불경기다 그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고 무조건 뭐 호경기다 그러면 안 될 일이다. 거꾸로, 그러면 가격이
이런 태도라면 가격이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 불경기란 말이냐? 아니고 가격이 안 올라가도 호경기일 때도 있다. 반대로 뭔 말이냐? 가격은 안정되어 있거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국의 신도시를 20개를 지어대다 보니까 전국이 건축이 아주 왕성해서 건축 경기가 난리예요. 그럴 때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불경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호경기예요? 호경기지 이게 무슨 불경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격만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래서 경기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지표를 두루두루 관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미분양 재고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란 이야기죠. 공실 공가가 감소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고, 택지를 많이 분양받는다. 앞으로 건축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좋아질 거란 이야기고요. 임대료나 전세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앞으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돈 많이 빌려준다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모두 증가할 거니까 경기가 나쁠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를 참고하기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측정 지표는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114쪽 가셔가지고 경기가 상승 또는 하락한다는 것은 실물 경제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거나 또는 둔화되거나 하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를 측정하는 것은 경우 생산량, 소비량,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마지막 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본다고요? 종합적으로 본다고요? 종합적으로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기변동 지표에서 박스 안에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는 이해를 좀 봐주세요. 예. 가끔. 건축 허가량 그럼 뭐라고요? 선행지표 뭐 이런 거. 택지가 많이 팔리면 앞으로 건축할 거니까 선행지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건축량인데 공급지표죠. 괄호 1번에 건축량 경직중에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건축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미분양 재고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건축활동이 둔화된다. 따라서 미분양 재고량도 경기 측정에 유효한 지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거래량이죠. 수요지표인데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거래량은 다시 주택 거래량과 택지 분양 실적으로 나뉘어지고, 이중 택지 분양 실적은 선행지표의 성격이 있다. 택지로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건축할 거란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5번 부동산 가격 변동 보조 지표 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물 생산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결코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조금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제 마지막 줄보다 약간 어렵게 설명할 건데, 왜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호경기라 그러면 안 되느냐?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명목지표에 불과해요. 시험에서 이제 이런 말 쓰면 어려워하죠. 명목지표. 뭔 말이냐? 실질지표가 아니다 그 이야기인데, 예컨대 가격이 10% 올라갔다. 그러면 부동산 건축이 10% 늘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니까 가격은 명목상의 지표일 뿐이어서 실제 건축 경기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반영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경기를 측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기타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 시험에서는 뭐 어쩌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은 다시 보시면 그 하나 둘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자, 그것은 실물 생산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결코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했다고 실물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실무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무. 예,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예, 여러분 오늘날 그 중개업소에 오는 고객들은 수준이 어떨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굉장히 높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고객들이요, 그 중개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는 뭐 요즘은 다 압니다.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야,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합격하셨군요 이러면서 굉장히 존경하죠. 그래서 뭐 아줌마들은 특히 뭐 웬만한 아줌마들은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전 국민의 성인고시다 이렇게 자리매김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뭐 블로그 하다 보면 중개사 참 어려운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뭐 이런 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알기는 안 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객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집 사러 올 때는요, 중개사분들이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무조건 인정하고 이분들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똑똑하니까 특히 이제 집을 사기 전에 내가 뭐 온통 인터넷으로 한 일주일 뒤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동네 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알아요. 막 블로그란 블로그를 싹 뒤져서 읽어보고 오니까.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나도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떠봅니다. 보면은 중개사를 이렇게 떠봐요. 뭐 떠볼 때는 또 이렇게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대충 이렇게 와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대충 옆으로 인사하고 커피 타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중개사님 경기가 어때요? 뭐 이렇게 한 개만 물어보면 답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이거 여기다 사는 거 잘한 거예요? 올라갈까 이거? 야 이거 후회하는 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한 4개 5개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답을 15초 안에 굉장히 잘해야 돼요. 신뢰는 뭐 15초 1분에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요? 그러면은 손님 앉으시죠.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한 다음에 달달 떨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 이걸 또 뭐 경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경기대 가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실 뭐 손님 아시다시피 세상 그 경제라는 게 뭐 어차피 수요나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부동산도 뭐 이렇게 건축 많이 하고 많이 공급했던 이야기죠. 잘 팔리고 그러면 경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 지어대는데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 좋은 거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야 돼. 금방 떨면 이제 질문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대답은 해주고 대답 안 하고 질문하면 열받아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은연중에 이 주도권을 중개사분한테 뺏긴 거예요. 질문을 받는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약간 당황하거든요. 그럼 말 잘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앉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디 보시게요.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면 처음 같으면 이야기 잘 안 하고요. 놀려먹으려고 해요. 잠깐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만만치 않네 싶으면은 공손히 앉아가지고 두 손을 무릎에 얹은 다음에 A 블럭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결혼 실력, 이빨을 좀 갈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 합격하신 분들 제가 협회에서 실무 강의할 때요. 이분들한테 이제 주로 주는 게 뭐냐 하면 고객들 기죽이는 것들을 이제 몇 개 좀 줘요. 그래서 뭐 상권 분석 시스템을 알려주고 분석 보고서를 출력해 가지고 어떻게 기를 죽일 거냐. 그게 한 20페이지 되거든요. 20페이지인데 뭐 그래프도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고객이 절대 그거 못 봐요. 보여주면 칼라로 쫙 출력해 주면 고객이 이게 읽어보고 으야 뭐 물어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몇 장 넘겨보고 나서 이게 장난 아닌데 그러고 덮으면서 와 이 사람 실력이 있는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고객의 기를 언제든 죽여야 되니까. 대신 공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를 죽이면서 싸가지 없으면요
고객이 가버려요. 그러고 이제 아까 그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고객은 그때부터는 앉아있질 않고요. 이렇게 일어서서 자꾸 벽에 가서 쳐다봐요. 그래서 자격증 보는 거거든요. 걸어놓은 거.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주민번호는 앞자리는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보면서 5803 가만히 있어봐. 58년생이라 이거지? 그러고 얼굴 봤더니 뭐야 왜 이렇게 젊어? 이제 그러면 나갈 궁리하죠. 아, 이 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네. 아, 자기 거 아니고 남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야기만 끝나면 나가려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거의 상담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고객을 잡으려면 지금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실력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진짜 중요한 것만 남았어요. 5절, 6절, 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잠깐 쉬었다 뵐게요.